안녕하세요. 대나무에 사는 이야기입니다. 오늘은 그 국민통합, 국론분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오늘은 그래서 이 국민통합과 국론분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먼저 얘기하기에 앞서 이 국민통합이라는 얘기, 국론분열이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 집단이 어딜까요? 제가 보기에는 정치가들 같아요. 정치하는 집단이 국론분열, 국민통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, 근데 되게 웃긴 게 정작 국론을 분열시키는 사람은 정치하는 사람들이면서 그 사람들이 국민통합을 얘기하고 있어요. 참 아이러니죠. 그리고 정치가들은 자기의 입맛에 맞게 선거의 유불리에 따라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경우가 많은데, 또 나쁜 게 언론들이에요. 만약에 이런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국론을 분열시키려고 하면은 언론들이 이거를 비판을 해가지고 정치가들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, 일부 언론들은 여기에 또 부안에 동해가지고 같이 이걸 부추기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. 참 그게 안 좋은 거죠. 먼저 이 국민통합이라는 게 이 전 국민이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그런 게 국민통합일까요?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무슨 뭐 전제군주, 무슨 뭐 나치즘이나 뭐 이런 거 아닌 다음에야 전 국민이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가 없겠죠. 민주주의라는 게 원래 이런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런 다양성을 서로 존중을 해주고 어떤 처한 입장에 따라서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을 조정하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그러는 게 민주주의죠. 근데 이런 거를 뭐 국민 통합을 한답시고 다 똑같은 생각을 갖게 만들면 그거는 국민 통합은 아니죠. 이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민주주의에서 나타나는 이런 다양한 갈등들을 어떻게 조정을 하고 하는 게 정치가들이 해야 될 일이죠. 그 예를 들면은 우리 사회에 많은 갈등들이 있죠.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계층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. 이거는 무슨 뭐 부자와 가난한 자들도 있겠고요. 뭐 자본가와 노동자, 뭐 고용주와 피고용인, 그다음에 뭐 건물주와 세입자, 뭐 이런 어떤 계층에 따라서 자기가 처한 상황이나 이익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 세금을 깎아주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금을 늘려가지고 복지를 증진을 해야 되겠다라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간격을 잘 조정을 해가지고 어디에 수위를 맞출 것인지 그런 걸 하는 게 정치가들이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거를 안 하고 그냥 계층 간에 갈등을 조장을 하고 뭐 그러면은 그런 게 과연 정치가가 제대로 하는 건지. 그다음에 뭐 또 다른 갈등이 세대 간의 갈등도 있죠. 30대 젊은 20, 30대와 60대, 70대 노인 간의 갈등, 뭐 이런 갈등도 있을 수 있겠고요. 또는 지역 간의 갈등도 있죠. 이게 뭐 수도권과 지방, 그다음에 도시와 농촌, 뭐 이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갈등.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말로는 지역 균형 발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과연 그렇게 되는지. 뭐 선거 때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? 국민 통합해야 되고 뭐 지방 균형 발전을 해야 되고 계층 간의 위화감을 없애야 되고 세대 간의 무슨 뭐 그 가치관을 뭐 서로 이해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좋은 얘기만 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부분의 갈등을 조장하는 게 대부분 정치하고 언론들이에요. 그런 근데 이나마 계층 간의 세대 간의 갈등은 어차피 존재하는 거니까 그거는 정책으로 어떻게 풀고 정치가들이 아무리 그거를 뭐 선거에 이용하고 악용을 한다고 해도 그게 없는 갈등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갈등이니까 그거는 어떤 식으로 뭐 선거에서 뭐 투표를 통해서 해결이 된다든지 아니면 여론을 통해서 해결이 되든지 해결이 돼요. 근데 그런 게 아닌 진짜 아주 나쁜 식으로 국민을 갈라놓는 그런 게 있죠. 그 대표적인 게 제가 보기에는 지역 감정 나온 거. 그러니까 영남과 호남. 그 영남과 호남에 따라서 그게 무슨 뭐 가치관이 달라지고 거기에서 무슨 뭐 영남에도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을 거고 호남에도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을 거고 노동가와 자본가가 있을 거고 거기도 젊은 사람, 늙은 사람, 나이 드신 분들 뭐 이렇게 다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지역 감정으로 갈라놓으면 그게 진짜 바로 국론분열이죠. 그게
제가 알기로는 70년대 그 박정희 대통령이 삼선 개헌하면서 그때 이제 선거를 하면서 처음 지역 감정이 나왔는데 벌써 50년이 넘었어요. 그러니까 50년 동안도 아직 깨지지 않는 게 이 지역 감정 아닙니까? 그 정치가 한 명이 그런 걸 이용함으로써 그게 이제 누적이 돼가지고 그건 참 고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이번에도 선거 때 나온 거 보니까 호남에서는 특정 정당이 80% 이상의 득표를 했고 영남에서는 또 그와 반대되는 당이 또 70% 이상 득표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느 특정 정당이 지금 뭐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뭐 보수 계층이 많아가지고 어느 특정 정당을 뭐 많아가지고 뭐 5.5 대 4.5, 6 대 4 정도까지야 어떻게 나올 수 있다고 치지만 어떻게 이렇게 80%, 70%뭐 나오는지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결국 이런 거를 만든 게 그 지역 감정을 제일 처음 부추긴 그게 당시 삼성개헌 때 이호상이라고 하는 그 당시 이제 국회의장 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선거유예소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죠. 신라 이래로 영남에서 왕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. 이제 신라에서 경상도 사람이 한번 왕이 돼야 되지 않겠냐. 뭐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지역 감정이 처음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지역 감정은 깨지지 않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하나의 큰 병폐죠. 그런 거를 깨기 위해서 그래도 온몸으로 그걸 맞섰던 사람은 저는 정치인 중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하나 한 분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분은 진짜 바보 노무현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그 지역 감정을 없애기 위해서 몸으로 부딪혀서 싸웠죠. 그런 지역 감정이 국론을 분열시킨 또 하나의 요인이었고요. 또 과거에도 국론 분열인지는 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국민을 좀 갈라놓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반공이라는 것도 있었어요. 뭐 자기랑 조금만 생각이 다르면 뭐 빨갱이, 뭐 공산주의자, 뭐 북한에 뭐 사주를 받아가지고 뭐 그런 어떤 빨갱이라는 걸 내세워가지고 어떤 한 사람의 정치인을 완전히 매장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근데 참 웃긴 게 그 당시에 그렇게 빨갱이라고 매도했던 그런 정치인들 중에서 대통령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다 그랬습니다.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빨갱이라고 했던 뭐 국정원이나 뭐 검사나 뭐 이런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한 거예요? 그 사람들이 진짜 빨갱이였다면 그 검찰이나 뭐 국정원 사람들은 직무유기한 거죠. 응?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이 되게끔 내뒀으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걸로 빨갱이라는 걸 뒤집어 써가지고 그 국론을 부리킨 것도 결국 정치권이었었고요. 그리고 요번에 또 하나 이제 국론 분열의 심이 좀 걱정이 되는데 이번에는 뭐 이대남 이대녀 해가지고 성별로 또 국론을 분열시키려고 했어요. 이 뭐 이준석 국민의힘 그 대표가 했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그냥 이번 선거로 끝나야지 이게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이대남 이대녀 프레임이 계속 나온다 그러면 이게 또 하나의 국론을 분열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 남자 여자 20대 남자 여자가 자기 애인이 되고 친구가 되고 결혼 상대자가 될 사람들을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게 참 웃긴 거죠. 뭐 20대 남자 여자가 무슨 뭐 다양하게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고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단지 남녀로 나눠가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 그 20대들의 지금 현재 고민 뭐 예를 들어 취업이든가 이런 거에서 여러 가지 이제 남녀 간에 서로가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많죠. 예를 들면은 뭐 취업을 하는데 공무원에서 무슨 여성 할당제 뭐 이런 걸 나와가지고 가뜩이나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와가지고 옛날에 군 가산점도 뭐 없애자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나왔고 그런 거로 인해 가지고 남자들도 피해 의식이 있는데 또 무슨 뭐 여성 할당제 해가지고 의무적으로 뭐 경찰이나 뭐 이런 데서 여성을 몇 프로 이상 뽑아야 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가뜩이나 취직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그런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를 적대시한다고 그럴까요? 그런 건 적대시할 필요가 없이 만약에 그런 정책이 만약에 잘못되고 진정한 뭐 공평에 어긋난다 그러면은 그건 정책으로 풀어야죠. 서로 간에 타협을 해가지고 서로 간에 논쟁을 해가지고 정책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이대남과 이대녀가 서로
상정할 수 없는, 타협할 수 없는 그런 것처럼 매도를 해가지고 선거에 이용하면은 이것도 참 상당히 안 좋은 전례를 하나 남겼어요.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이번 선거에서 나왔던 그런 성별, 그 남자 여자의 어떤 성별로 인해 가지고 분열을 시도한 게 이번으로서 좀 끝났으면 좋겠고, 이런 걸 일으킨 정치인과 언론들은 좀 앞으로 많이 반성을 좀 하고 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이게 진짜 나쁜 거예요. 성별로 이렇게 하는 게. 그게 그 영호남의 지역 감정 이상으로 앞으로도 이제 만약에 항구가 된다면 진짜 대한민국은 아주 분열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죠. 그리고 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나오진 않았지만 또 이게 만약에 걱정이 되는 게 종교적으로 또 무슨 뭐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지 않을까.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지금 뭐 저쪽 서부아시아, 서남아시아 무슨 아프가니스탄, 뭐 이라크 이쪽 보면은 그게 종교 뭐 같은 종교임에서도 뭐 시아파니, 순위파니 해가지고 막 전쟁도 하고 내전 뭐 이런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기독교에서 뭐 장로회하고 감리회 아니면 뭐 같은 뭐 천주교와 기독교와 불교 뭐 이런 거를 어떤 정치 세력이 이용을 해가지고 그런 쪽에서 또 나면 그건 진짜 심각한 겁니다. 이런 거 만약에 누가 정치인이 하면은 그 정치인은 아주 영원히 매장시켜야 돼요. 이거는 진짜 국민을 완전히 갈라치게 하는 아주 나쁜 정치인이죠. 그 이번에 뭐 이준석 대표도 언젠가는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번에 그 이대남 이대녀 프레임으로 해가지고 성별로 갈등을 조장한 거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되고 언젠가는 그거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이 심판할 날이 있을 겁니다. 뭐 한창 이제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친구가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성별을 남녀간의 성별을 이용해 가지고 정치를 한다는 게 참 안타깝고요. 그리고 이런 어떤 그 지역 감정이라든가 이런 뭐 성별로 이렇게 갈라치기 한 거를 국민들이 좀 그런 정치인들을 용납하지 말아야 돼요. 일단 국민들이 좀 각성을 해가지고 정치인들이야 자기 욕심에 당선되고 싶으면 그런 얘기를 하면 또 언론들이야 무슨 뭐 자기 뭐 정파나 뭐 이런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걸 비판하지 않고 뭐 학대 재생산하려고 막 하면은 결국은 국민들이 나서서 그런 거를 응징을 해줘야죠.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은 진짜 그거는 뭐 역사에 진짜 무슨 친일파 이상으로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.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국민들이 좀 응징을 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 국론 통합이라는 게 그렇게 뭐 말로만 뭐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국민들은 한 번도 분열된 적이 없습니다.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잘 통합이 되고 뭐 분열된 것처럼 보여도 그거는 다양성이었지 분열이 아니었어요. 어느 순간이 되면 또 다 한데 뭉쳐가지고 나라가 어려울 때 되면 IMF 때 보세요. 그렇게 그냥 나라가 어렵고 그러면 다 모아가지고 진짜 금 모아가지고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나라들은 살려놓으면은 나라는 그 돈 가지고 또 재벌들 뭐 빚 탕감해주고 구제금융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좋은 사람들만 막 그렇게 좋게 만들었는데 아무튼 국민들은 진짜 어렵거나 국민이 하나가 돼야 될 때는 다 하나가 됩니다.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만 정신 차리면 되는데 그런 어떤 이렇게 국론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정치인들은 앞으로 국민들이 정신 차려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겐 가차없는 응징을 좀 해서 다시는 이렇게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정치인들이 나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게 상당히 그 지역 감정만 봐도 벌써 50년이 넘었습니다. 그게 아직까지도 있잖아요. 그러면 또 이번에 나온 이런 성별로 남자 여자를 갈라치게 한 게 또 어떻게 발전될지 지금 많이 걱정이 되는데 아무튼 국민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셔가지고
하나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